어디 어디 할 거냐면 수특의 248 간슬개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서 두 개 248 해야겠네. 그러면 여기서 두 작품에 뭐가 있냐면 이 EBS에서 초점을 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자연물이라든가 그 다음 어떤 사물이죠. 사물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가져올 거냐면 깨달음이라든가 요걸 느낄 수 있는 거 가져올 거야. 여기에 삶의 이치나 삶의 어떤 이치나 어떤 깨달음을 표현할 겁니다. 표현할 거야. 이걸 통해서 자연물 혹은 사물 등등을 통해서 삶의 이치나 깨달음을 표현할 텐데 그걸 묶어놓은 게 요놈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 나이덕의 존재의 테이블이네. 자, 요걸 한번 해보자. 존재의 테이블. 나이덕은 시인인데 수필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수필에 해당되는 거네. 존재의 테이블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밥상같이 테이블이야, 테이블.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이 어떤 걸 했냐면 이런 책상 같은 데 놓고 나서 자기 성찰하는 과정을 많이 가졌대요. 그래서 이 존재의 테이블은 뭐냐면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야. 일종의 뭐 하냐면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에 해당됩니다. 나를 되돌아보는 거야. 요 거울이라 하면 바로 뭐냐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요. 성찰할 수 있는 사물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물이 뭐냐? 일종의 거울이겠죠. 그러면 이제 거울이 그놈이다. 한번 읽어보긴 할 텐데 흔한 작품은 아니어서 한번 읽어보긴 할 텐데 여기서 주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글쓴이의 심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줘야겠어. 글쓴이의 심리 변화가 생길 겁니다. 여기다가 초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존재의 테이블을 마련해서 내가 누군가 성찰을 하려 했는데 바빠서 잘 못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시간이 날 때 한번 나를 성찰해 봤더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공감을 할 겁니다. 공감을 할 거야. 누구에게 대해서 공감을 하냐면 맨 첫 줄에 보시면 바슐라르라고 나오죠. 바슐라르 뭐 나오죠? 그죠? 이 바슐라르 이런 노래가 바슐라르 프랑스 사람이래요. 프랑스 사람인데요. 얘가 이런 존재의 테이블이라는 걸 마련해서 거기서 자신을 반성하고 뭐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대요. 그래서 나도 쟤를 한번 좀 따라하고 싶은 거야. 바슐라르가 되게 고독하고 외로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고독과 외로울 때마다 바로 어디에 가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냐면 존재의 테이블로 극복했었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존재의 테이블로 극복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고독하고 외로울 때, 나 왕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존재의 테이블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뭐 어떤 사람이지? 이런 걸 되돌아봤대요. 자, 요런 것을 내가 공감하면서 나도 저렇게 바슐야르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인도로 여행을 갔는데 그런 바슐야르의 존재의 테이블 같은 그 밥상 같은 걸 봐요. 상자를 봐요. 테이블을 봐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입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대단히 나름대로 행복했던 거야. 자, 여기는 뭐냐면 테이블을 구입합니다. 테이블을 구입할 당시에는 행복해. 근데 인도 여행을 가면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죠. 저거 맨날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냐. 그래서 나름대로 뭐 후회도 합니다. 후회를 해요. 후회한다는 거 뭐냐면 여행이 불편하죠. 불편한 여행이야. 불편한 여행이 됩니다. 여행 중 짐으로 인식한다. 여행 중 짐으로 인식합니다. 왜냐면 그거 계속 들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냐. 그래서 나름대로 좀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것들을 놓고 내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계속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때로 시간이 잘 안 나요.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먼지만 쌓여가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씁쓸함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씁쓸함을 느낀다라고 할 건데 그러면서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역설적인 표현 하는데 씁쓸한 자부심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씁쓸한 자부심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일단 자부심이라고 했으니까 되게 좀 긍정적인 말이고 씁쓸하다고 했으니까 뭔가 좀 부정적이죠. 다소 역설적인 말투가 나왔네. 그러니까 일단 왜 나는 이런 자부심을 느꼈냐, 존재의 테이블을 가지고 왜 자부심을 느꼈냐? 아니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는 거야. 나의 존재를 내가 왜 사는지, 그죠? 존재의 의미를 자꾸 되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존재의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면에서, 그죠? 물론 내가 먼지가 쌓일 정도로 반성해보지는 않았어. 그 책상에 앉아서.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럼 왜 씁쓸하냐?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일까? 라는 이런 의미로 내가 이걸 마련한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상대적인 우위가 되고 싶은 거야. 도덕적으로 우위가 되고 싶은 거야. 돈이 많아? 근데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이 많아도 어떻게 해서 내가 누군지 항상 반성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합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써요? 반성하지 않아. 근데 나는 반성해.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위에 있고 싶은 겁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려고 했어요. 가지려는 일종의 욕심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남들보다는 잘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샀거든요. 충동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좀 씁쓸함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로 먼지만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이 존재의 테이블에 앉아서 반성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내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거 정말 좋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어요. 존재의 테이블에 앉아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뭐 하면은요, 어떤 말이 드냐면 고통도 있어요. 고통도 따라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나 정말 바본가 봐. 이렇게 반성해야 되니까 고통도 따라와요. 하지만 그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 자체가 행복도 따라와요.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게 도대체 뭐냐? 자,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이건 일종의 나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건데, 첫 번째 깨달은 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나를 객관화시키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삶이 힘들수록 좀 더 천천히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힘들수록 낮은 자세와 그 다음에 차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 얘기가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필기 좀 하고 좀 읽어볼게요. 흔치 않은 거라. 예림 자꾸 줘라 자, 한번 슬쩍 한번 볼게요. 자, 나는 바슐야르가 사용했던 존재의 테이블의 의의를 소개합니다. 바슐야르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작은 테이블 앞에서 즐거운 독서와 몽상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앞에서 어떤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 시간이 바실야르에게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한 충실한 행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테이블을 나도 한번 가졌으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야. 내가 감히 존재의 테이블을 갖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실야르를 흉내내려는 치기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기라는 건 뭐야? 어리석고 유치한 마음이죠. 아마도 그가 이룬 업적이나 성공보다도 줄여볼게요. 그가 이룬 업적이나 성공이 바로 외면적 가치죠. 외면적인 가치보다도 한 인간으로서의 출직가요,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식에 대해 공감 줄직게요. 이게 바로 뭐야? 존재의 테이블을 가진 이유겠죠. 나는 바실야르가 성공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따라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바실야르가 어떤 고독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이 테이블을 통해서 극복했대요. 그거를 거기에 공감해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자그마하고 나지막한 테이블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샀습니다. 다리는 접었다 폈다 조립이 가능하고 둥근 판 위에 작은 꽃 문양을 새겨놓은 테이블이었습니다. 그 테이블을 사는 순간 어찌나 행복했던지 그것만으로 인도에 온 보람이 있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보겠어요. 그 테이블을 구입했을 당시에 행복하다란 욕이. 그러나 행복감은 차차 후회로 변해갔어요. 왜 후회로 변했냐면 들고 다녀야 되잖아. 여행 초기에 커다란 짐 하나가 생긴 셈이니 여행 내내 나는 그것을 끌고 다니느냐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후회가 됐다고요. 존재의 자리를 낙타의 혹처럼 자기 등 뒤에 짊어지고 다니는 내 모습이라니. 그처럼 우매한 충동과 집착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테이블을 사지 않고도 이미 집에 있는 테이블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존재의 자리인데 나는 왜 그 테이블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을까? 그쵸, 집에 있는 어떤 평평한 테이블을 갖고 거기서 반성의 자리를 가지면 되는데 굳이 인도에서 살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랬지? 이러고 있는 거네.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생활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다는 위화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럼 왜 그 당시에 살려고 했냐면 내가 누군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빨리 사고 싶은 겁니다. 빨리 나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구나. 아무리 큰 집을 가졌다 해도 그 속에 정작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는 덜 우매해지는 욕심이었습니다. 일종의 비교하는 겁니다. 요 얘기군요. 그죠?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는 도덕적인 우위에 있고 싶은 거야. 이런 속셈 때문에 내가 빨리 산 겁니다. 내가 한 시간이라도 빨리 쟤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다음 어디야 이씨. 이런 씁쓸한 자부심이 여기 나왔구나. 씁쓸한 세모치고 자부심 동그라미 치네. 자부심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존재의 자리를 할 수 있는 존재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고요. 왜 씁쓸하냐면 그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야.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남들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고 싶다라는 그런 비교, 충동 때문이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문제는 존재의 테이블을 인도에서 한국 땅으로까지 끌고 와서 집 안에 들여놓은 후에도 그 앞에 앉을 시간을 그리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앉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곁에 있는 그 테이블을 아주 멀리, 그것이 만들어진 인도보다도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네. 새겨진 꽃 모양이 사이로 먼지가 끼어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그 모습과 같거니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애착을 느꼈으면서도 어느 순간 잡동사니 속에 함부로 굴러다니며 삐걱거리게 된 그 테이블을 볼 때마다 나는 새삼 씁쓸해지고 맙니다. 매일 학교에 갔다가 부랴부랴 돌아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겨서 재우고 나면 자정에 넘어버리는 일상 속에서 그 앞에 앉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행복하면 그 짧은 행복을 즐기려고, 고통스러우면 그 지루한 고통에 진절머리 치느냐 그 앞에 앉지 못했습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못했어요. 존재의 테이블을 장만한 뒤에도 존재의 자리는 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도 그 삐걱거리는 테이블을 잘 만져서 바로잡아 아주 공들여서 먼지를 닦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닦고 있는 것이 테이블이 아니라 실은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가장 잘 비춰주는 거울,
즉 자신의 모습을 잘 비춰주는 거울처럼 존재의 테이블도 나를 비춰주는 거다. 그리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그 테이블만큼 더 낮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거울. 그렇게 잘 닦고 나면 다시 그 앞에 앉을 엄두가 나는 것입니다. 볕이 잘 드는 창문 쪽으로 그 테이블을 가져다 두고 두 손을 씻고 이렇게 누추한 생활에서 간신히 스스로 건져 올려 그 앞에 데려다 놓는다. 그 드문 순간에야 비로소 나는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답니다. 그러면 왜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냐면 나를 되돌아본다는 건 반성해야 되니까 고통이 생기는 거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 나름대로 행복감이 오겠죠? 그죠? 이게 전체 내용이었네. 그러면 이 존재의 테이블에 하는 사물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이치를 표현한 거였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중간의 구부러진 길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에도 자 구부러진 길 이렇게 나왔는데 구부러진 길 자체가 이게 초긍정 상태입니다. 구부러진 데가 그 초긍정이야. 물론 물리적인 거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직선의 길이 좋겠지만 얘는 구부러진 길이 왜 좋냐면 이것이 뭐야?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그 다음에 모든 걸 안고 도는 포용성 있는 삶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길을 직선보다 훨씬 더 좋아하게 됩니다. 어디? 자,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습니다. 대놓고 시작부터 했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있는 삶을 볼 수 있다고요.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구나.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볕도 많이 뜨는 그런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음을 품고 포용성을 가졌군요. 구불구불 갑니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좋습니다. 즉 어떤 사람? 다양성과 포용성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이 말이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는 흑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이 그러면 거기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이 동그라미겠죠. 길로 얘기한다면 구불구불한 길이겠죠.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습니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사는 길 같은 사람이 나는 좋습니다. 했네요. 시니까 뭐 상황을 줄여보자. 시니까. 자, 얘는 구부러진 길이 있고요. 길이 두 개가 있어. 구부러진 길이 있고 요와 반대 지점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반듯한 길이라고 나왔습니다. 반듯한 길.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좋아하는 건 구부러진 길 요것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듯한 길은 부정적이에요. 그런 개념은 아닌데 반대의 의미로 세모를 칠게요. 나쁜 놈이에요. 이건 아니야. 반듯하게 살아온 것도 삶의 의미는 있어요. 근데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구부러진 길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비교 우위라는 얘기지 반듯한 길은 나쁜 놈이에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부러진 길은 어떠냐면 나름대로 다양성과 포용성 있죠? 나름대로 어떤 시련도 겪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대로 어떤 포용도 할 줄 알고요. 즉 어떤 거야?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기는요. 구부러진 길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겠어? 울퉁불퉁 살아온 길이죠. 이게 뭐냐면 울퉁불퉁 살아온 길이네. 살아온 길에 해당되는데 요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한대요. 하지만 요놈은 반듯한 길은 시련과 어떤 나름대로의 포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건 쉽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과 고민과 이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요는 다양한 경험을 갖지 못한 거야. 다양한 경험을 갖지 못한 그런 삶입니다. 그럼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다양한 경험을 갖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거였네. 그러면 자
후지한다면, 정리한다면 시련을 견디면서도 남을 포용하는 삶의 자세, 뭐 이것을 꿈꾸나 봐요. 그럼 두 작품 모두 다 어떤 자연물이나 사물을 통해서 어떻게 써? 삶의 이치를 표현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졌구나. 자, 그래서 요와 비슷한 거 이렇게 자연물과 사물, 삶의 이치나 깨달음을 표현했다며 그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었죠. 그죠? 현대시 7강에 또 있었어요. 자, 요것도 안 나와? 그냥 써버릴게. 7강. 현대시 7강에 있습니다. 7강이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는 우사. 내면의 길의 중요성이라 할까? 똑같은 길이긴 하지만 내면의 길입니다. 내면의 길. 자, 요거는 거시기가 쓴 거시기라는 작품이 실려 있더라고요. 자, 얘도 길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얘가 중요한 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 길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의 길이 더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보이는 길이 있고 요와 반대로 보이지 않는 길이 있겠죠. 자,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보이는 길도 나에게 긍정이고요. 보이지 않는 길도 나도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지만 또 비교 우위를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길이 훨씬 좋아요. 뭐 이런 거야. 이게 원래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보이는 길은 나를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밖으로 불러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으로 불러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어디겠어? 아, 이런 게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길을 따라가다 절벽이 있으면 이렇게 세상 살다가 시련이 올 수 있어요. 뭐 이런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너 바깥으로 나와봐. 내가 삶의 이치를 알려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길은 나에게 뭐 하냐면 슬기와 이치를 가르쳐 줍니다. 슬기와 이치를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길은요, 이거는 안으로 나를 끌고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가 이렇게 합니다. 들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겠죠. 물리적인 길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나와봐. 한번 걸어봐. 지금 내가 한번 같이 걸어볼래? 뭐 이런 거였다면 보이지 않는 길은요, 내 마음속으로 가는 거야. 나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건 나를 성찰합니다. 내면을 성찰하는 속성의 길입니다. 길이야.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보이는 길, 슬기와 이치를 가르쳐주는 속성을 가진 이 길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는 것을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시련이 생길 수 있구나. 이렇게 살면 참 수월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길은 보이지가 않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써? 되게 힘겨워합니다. 힘겨움이야. 힘겨운 길이야. 찾기가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에요. 더위에 보이지 않는 길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담았군요. 이 글의 제목은 뭐예요? 자도성. 자도성.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거 아닌지 지켜. 자, 심정님의 뭘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아닌데요? 길. 뭐겠어요, 이게? 이게 길이죠. 저 멍청이는 도구도 답을 못 맞히니 저러니. 뭐 헛소리 하고 있어요. 뭐 자도성 같은 들어가 있네. 저런. 자, 그러면 거기에 1, 3, 1, 2, 3, 4, 5에 5개가 있죠? 5개 후딱 풀어볼까요? 모르겠어요. 싫어, 이씨.